안녕하세요. 일일 잉글리시 회화에서 헷갈리는 문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헷갈문법 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형용사 파트를 정리하고 왔죠. 그런데 형용사랑 부사랑 굉장히 비슷한 녀석들이라서 사용하시는 데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어떻게 알맞게 사용할 건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부사의 역할, 부사의 위치, 그리고 형용사랑 부사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부사라는 녀석은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단어였는데 반해서 부사는 거의 명사를 뺀 나머지를 다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엔잡러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사를 사용하실 때 어디다가 갖다 써야 되는지가 항상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도 튀어나오고 저기도 튀어나오는 녀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각 동사 꾸며줄 때, 형용사 꾸며줄 때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예문을 보면서 부사가 하는 역할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she works hard. 자, 그녀는 열심히 일을 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에서 hard라는 부사가 work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Peter is really good teacher. 자, 여기에서 good이라는 형용사를 really라고 하는 부사가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my mom cooks very well. 우리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 자, 여기에서 부사가 두 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부사 well은 cooks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요리를 잘한다. 동사를 꾸며주죠. 그런데 very라고 하는 부사가 well이라고 하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사가 부사끼리 수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부사는 문장에 여러 개가 사용되는 게 가능해요. 대신에 꾸며주는 애가 누구인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fortunately, I have lots of friends. 여기에서는 fortunately라고 하는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게도 라고 하는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운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수식해 줄 수 있는 게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부사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느냐? 자, 첫 번째로 동사를 꾸며줄 때는 동사의 뒤에 나와요. 근데 때로는 앞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동사의 뒤에 나와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언어다 보니까 예외가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외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시면서 자주 접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대한 문법 규칙들을 이해하시면 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She sings beautifully. He speaks slowly. 자, sings, speaks 라고 하는 동사를 beautifully, slowly 라고 하는 부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모양 보이실 거예요. 빨간 글씨가 부사이고 파란 글씨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랑 부사를 수식할 때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앞에 나올 거예요. She is very smart. 그녀는 매우 똑똑하다. He runs incredibly fast. 그가 정말로 빨리 달린다. 자, smart나 fast나 smart는 형용사고 fast는 부사죠. 이 fast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smart라고 하는 형용사를 very가 꾸미고 fast란 부사를 incredibly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다음, 문장 수식. 이거는 좀 순서가 쉽습니다. 문장 앞이나 맨 뒤에 나올 거예요. Generally, I wake up early. 일반적으로 나는 일찍 일어난다. 근데 I wake up early, generally. 이렇게 앞에서나 뒤에서나 다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사 중에서 시간 부사랑 장소 부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 부사랑 장소 부사가 등장하는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시간 부사는 문장의 맨 앞 혹은 맨 뒤. 그리고 장소 부사는 동사의 뒤에 나오거나 문장의 뒤에 나오거나 문장 끝에 나오거나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 will call you tomorrow 혹은 tomorrow I will call you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장소부사 같은 경우에는 he looked everywhere 혹은 뭐 어떤 다른 단어들이 껴있다 그러면 he look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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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이런 식으로 부사가 동사의 뒤 혹은 문장의 끝 이렇게 등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동사를 꾸며주는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지에 따라서 수식의 위치, 수식의 대상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누굴 꾸며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순서를 정확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들 중에서 빈도 부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딱 정해져 있는 위치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빈도 부사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나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주는 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seldom, never. 이거는 제가 빈도 순서대로 써놨어요. always가 항상 100%, 그리고 never, 전혀 0%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빈도부사가 등장하는 위치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요. 빈도부사 위치는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에 또는 일반 동사의 앞에. 그러니까 그 동작이 얼마나 반복이 자주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빈도부사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주변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동사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외울 때 조비 뒤, 일 앞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원에서 부사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의 뒤, 일반 동사 앞, 조비 뒤, 일 앞. 이거는 오류 나는 거나 예외 나는 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비 뒤, 일 앞이라고 외워버리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She often goes to the gym. goes는 일반 동사니까 앞에. She is always happy. 이거는 is가 비동사니까 뒤에. 자, 근데 세 번째 문장 볼게요. He could never be late. 자, he should never be late. should는 조동사고 비동사도 같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빈도부사가 어디 나와 있냐면 should 조동사랑 비동사의 가운데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맨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라고 한다면 그 뒤에 넣어주면 되고 맨 앞에 나온 게 일반 동사다라고 하면 빈도부사부터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동사가 나왔다라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맨 앞에 등장한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넣을지 뒤에 넣을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동사에 다 맞출 필요가 전혀 없어서 He should be never late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형용사랑 부사를 좀 파악했으니까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부사의 형태예요. 부사는 생김새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lowly, carefully, happily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명사에 ly가 붙어있는 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래서 love, 사랑, lovely, 사랑스러운 이거는 lovely baby, lovely girl, lovely doll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friendly, friend라는 명사에 ly 붙인 거죠. 이런 단어들은 다 형용사입니다. 명사 ly는 형용사, 형용사 ly는 부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ly를 붙일 때에는 규칙들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를 붙이면 되고요. le로 끝나는 건 e 빼고 ly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ic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ically 라는 발음이 나는 철자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 여기에 있는 스펠링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맨 끝에 끝날 때 무슨 단어로 끝나는지 기억해 주시면 쉽게 기억하고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가장 헷갈리게 만들 거라서 대표적인 애들로 뽑아왔습니다. 예외적인 부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 플러스 ly가 아닌데도 부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형용사의 형태랑 부사의 형태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fast라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그 모양 그대로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fast, hard, late, early, daily 넣는 건 daily만 넣었지만 weekly, yearly, monthly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ly가 붙지 않습니다. fastly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어에. 그래서 예문을 옆에 보시면 He is a fast runner. 그는 빠르게 달리는 선수이다. 근데 he runs fast. 그는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fast가 runner를 꾸며주면 형용사고 runs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가 되겠죠. 그 모양 그대로. 마찬가지로 it was a hard test.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어. 또는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을 한다. hard라는 단어가 똑같은 모양이지만 위에서는 형용사, 밑에서는 부사. late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랑 부사랑 동시에 같은 모양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5개의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5개밖에 안 돼요. 5개밖에 안 되니까 넣어 놓으시면 훨씬 더 풍부한 영어 회화, 실수 없는 영어 회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ly가 붙기는 붙어요. 붙기는 붙는데 이 형용사랑 ly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그 단어랑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들을 여러분들한테 4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near, hard, late, high예요. near, 가까운이라는 뜻이죠. 근데 ly가 붙어서 nearly가 되면은 가까이가 아니라 거의라는 단어가 돼요. 물론 느낌은 좀 비슷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가 아니라 거의 99%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hard는 ly가 붙었을 때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저희 아까 빈도부사에서 seldom, 뭐뭐 하지 않는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그 단어 있었어요. seldom이랑 hardly랑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완전 뜻이 다르죠. 그리고 late, 늦은, lately, 최근에. 얘는 저번 시간에도 다뤘었어요. 저번 시간에 형용사에서 헷갈릴 만한 단어들로 대표적으로 자주 가지고 왔던 게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저번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저번 강의밖에 안 돼서 저번 강의도 아니에요. 저번 강의인데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쯤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high, 높은, highly, 높이가 아니라 매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적용한 명사들을 보시면 I am nearly done. 나는 거의 끝냈어. I hardly know him. 나는 그를 거의 몰라. I have been busy lately. 나는 최근에 너무 바빴어. She is highly intelligent. 그녀는 매우 똑똑하다. highly가 very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느낌상. 이렇게 ly가 붙지만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단어 4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단어 5개, 4개, 9개의 부사 소개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 He runs blank. 그는 빠르게 달린다. 자, 그럼 여기에 의미상 달리는 걸 빠르게 한다는 소리죠. 동사를 한다는 소리죠. 동사 꾸며주겠네. 부사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quickly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꾸며주고 있고 그 꾸며주는 단어가 품사가 동사니까 부사겠구나. 이런 러직으로 가시면 확실하게 맞추실 수 있어요. 다음에 he speaks English. 굿이냐 웰이냐.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던 단어죠. 영어를 잘 말하는 거죠. 그래서 well 부사를 사용하면 되고요. She runs very blank. 그녀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달리는 거를 빠르게 하는 거니까 fastly, ly 붙어있는 부사라고 하시면 틀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fast는 그 모양 그대로 부사로 사용되니까 fast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fastly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빈도부사 설명드렸었죠. 빈도부사의 위치, 그 5개 글자, 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She is always late라고 빈도부사가 비동사의 뒤에 들어가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부사의 역할을 배웠어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는 친구, 굉장히 바쁜 애라서 어디서든 등장하는데 부사의 위치는 수식하는 단어의 앞 또는 뒤, 그 근처 어딘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동사는 뒤에,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는 앞에 약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단어가 어떤 단어고 어디에 등장하는지는 각자의 단어에 따라 달라지니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랑 부사랑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였어요. 일단 가장 기본 원칙은 부사란 형용사에 ly를 붙인 단어다. 그런데 예외가 될 수 있는 부사 9가지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9가지의 단어들을 잘 정리하고 복습하고 노트에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나중에 절대 안 헷갈려요. 그래서 개수 9개인 거 알잖아요. 5개, 4개였어요. 단어가 뭐였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부사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보도 쉽게 배우는 헷갈 문법.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좋은 강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